안녕하십니까. 뉴스인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이 70년 만에 손을 잡은 평화무대 세계가 주목을 했고요. 여제는 오늘도 계속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워싱턴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평양에 있는지 베이징에 있는지 발표는 없습니다. 현재 이 시각 북한의 조선중앙TV는요. 아무래도 리춘희 아나운서를 전면에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역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고 작별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와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와 불신, 증오 속에 살아온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를 덮어두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 협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셨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에서요. 싱가포르에서의 한밤의 산책을 전한 것 빼고는 이렇게 북한과 미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부터 계속 북한에서 느껴지는 조짐인데요. 실시간으로 웬만하면 가급적 국민들에게 다 알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리춘희 아나운서면 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대표격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북한에서 이제 중요성을 받는 걸까요? 대표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단 정상회담에서 이거 합의 내용 자체가 네. 뭐 공개를 해도 전혀 이 북한 내부에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강화할 수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게 결국은 전략국가, 그다음에 핵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나온 이미지도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뭐 비핵화로 가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전히 노동신문에 나온 논조만 가지고 보면 그 핵 강국인 이 북한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당당히 어깨를 마주 걸고 핵 군축 회담을 하는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또 전반적인 사진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대등한 존재로서 협상을 하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예우를 받는 이런 모습을 지금 싣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선대의 앞에 있는 선대의 두 명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도 못한 거거든요.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 매체들이 이제는 이런 속보성 얘기들을 며칠 묵히지를 않고 계속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이유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새롭게 북한 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 체제를 물론 수령제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만은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 한 포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보를 무조건 막고 그다음에 필터링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럴 바에는 이제는 과감하게 정보 자체를 선제적으로 조작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외부에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스마트폰 있고 아무리 막아놨다라고 하지만 외부 정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오는 속보하고 그다음에 항상 2, 3일이 늦는 당의 발표하고 어느 걸 믿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차두현 위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알 만큼 다 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변화를 알고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 자신의 성과를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도 반영이 됐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 매체에 대해서 이 주민들을 정보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실시간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기법을 보다 발전을 시켜야 체제에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정대진 위원님. 북한에서요.
지금 어제 이제 회담이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바로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미국보다는 김정은의 완승이었다라고 하는 이 냉정한 미국 언론의 평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성과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 이 뿌듯함이 반영된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기 전에 노동신문이 발표했던 게 세 가지 목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네. 북미 관계의 수립,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비핵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계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를 먼저 가장 듣고 싶어 하지만 그건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순서에 가 있고요. 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었는데 어제 그 센토사 정상 선언을 보면은 순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 네. 비핵화 그 순서대로 바로 딱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성과를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그 현장에서 이제 계속 싱가포르에서 밤에 산책 나간 것도 다음날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할 정도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서실장 역할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저 노동신문 보도 내용하고 똑같은 순서로 합의문이 나온 건 네. 그 순서 그대로를 미국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양측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 이미 합의돼 있던 의제를 북한이 활용을 해서 네. 저걸 노동신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내고 결국 합의문 원하는 순서대로 나오게 되면 누구나 보게 되면 아 가서 우리가 아이고, 우리 얘기한 입장을 우리 관철시키셨구나. 지도자가 자신이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걸 관철을 했구나. 이렇게 네.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면밀히도 이 서로의 네. 이 대주민 언론 정책을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이 북한 측은 말이죠. 자, 말씀하신 합의문을 저희가 한번 봐볼까 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요. 바로 이 회담 하루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절대 CVID라고 하는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이거 분명히 우리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싹 그냥 완전한 비핵화 정도로만 대충 짚고 끝나버렸거든요. 네. 이 미국 측이 의외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었다라는 걸 보여준 건지 아니면 시작은 그래도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CVID 가지고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사실은 CVID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인 해체입니다. 핵해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등장한 표현은 완전한 비핵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념에서는 CVID 개념 자체가 용어를 CVID를 안 썼다 뿐이지 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어제 그 합의문 그 3조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요. 기존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는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요. 네. 이게 남북이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합의문에서는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를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북한의 사실상 비핵화 의무론 자체가 강조된 거기도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조금 의구심이 나는 얘기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워낙 눈높이를 높여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이 차지 않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 안에 CVID 개념이 다 녹아있다라고 얘기하면 끝났을 문제를 자꾸 이 구구절절히 이게 느려가며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사실 CVID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나. 네.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저 협상 제대로 한 거야?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워낙 이런 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육감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그거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버리면 밑에 분들은 알겠습니다라면서 굉장히 끙끙 앓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위원님 말이죠. 예, 아마 비즈니스 사업하던 방식에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요. 네. 그 CEO 최고 결정권자인 그 경영자는 결정을 하고 밑에 이제 임원들이 다 이제 알아서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 경영은 약간 좀 그거와는 다를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볼을 멀리 차놓고 네. 달려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왔지만 CVID D는 디스맨틀먼트 폐기죠, 명확하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그동안 이제 디스맨틀먼트라고 하는 자기네를 올가매는 단어를 쓰는 기보다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예전부터 밝혔던 거예요, 사실은.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근데 그 비핵화라고 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그들 표현대로 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죠. 미국의 핵자산도 전략자산도 전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통틀은 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을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고 해서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가 자꾸 물어보니까 좀 짜증을 내면서 어제 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펼쳐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굳이 이제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과거의 방식과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방식들이 좀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과거 25년간은 실무 단계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 바텀업 방식,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지지부진하게 했었던 거라면은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는 그럼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본질적으로 뭐 달라지거나 세계가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방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킥오프 선언을 어제 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기대와 희망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불신의 그리고 적대적인 북한과 미국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나는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를 믿는다. 따라서 내 육감은 그의 비핵화도 믿겠다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두 분이 단독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전에 없던 사람처럼 아끼듯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한 게 있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험악한 설전을 벌였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왜 이런 칭찬 세례를 하는 걸까요? 먼저 그 장면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Great personality and very smart. Good combination. Is he a worthy negotiator? Really, he's a worthy negotiator. He's negotiating on behalf of his people. A very worthy, very smart negotiator, absolutely. And we had a terrific day, and we learned a lot about each other and about our countries. What did you learn about him? What did you learn about him, sir? I learned he's a very talented man. I also learned that he loves his country very much. Well, he is very talented. Anybody that takes over a situation like he did at 26 years of age and is able to run it and run it tough. I don't say he was nice or I don't say anything about it. He ran it. Very few people at that age.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바라보셨던 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연합훈련 같은 것도 이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뭐 주한미군도 빼야 될 것 같고라고 해서 다들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다만 그 이유를 이 전쟁 노름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이거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인데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 칭찬 세례 과연 두 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이 어땠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산전수정 다 겪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기 갑자기 감명받아가지고 저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인물하고 머리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이끌어냈어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걸출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이렇게 얻어냈다. 예, 더더구나 이제 이 결과적으로 포괄적인 강론 부분은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레더빌리티가 있는 사람이야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게 믿어도 된다라니까는 강조하다 보니까 칭찬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본인이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성과가 덜 나온 걸 캄프라지하기 위해서 지금 성과를 포장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협상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트럼프식 협상 방법 중에 하나가 본질을 치기보다는 외곽에 있는 기본 배경부터를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비핵화를 하려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하라. 그다음에 그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친 거예요. 앞에다가. 그래. 그러면 관계 개선 하자. 그다음에 평화 체제 우리도 노력을 할게. 그럼 앞으로 북한이 당분간 적대시 정책 때문에 뭐 핵 활동 다시 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죠.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이런 면도 있어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북한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이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한 예우를 극진하게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조치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미국도 이제는 굉장히 움직였다는 인상. 당분간 미국은 뭐 하고 있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은요. 자, CVI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은 비핵화에 중점을 뒀겠지만 또 종전협정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것도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어디도 언급이 안 됐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협정이라는 미국이 초반에 쓸 수 있는 강력한 실탄을 아껴놓은 거예요. 중반 이후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하나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특징이 미국은 이 일괄 타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얘기한 게 동시적 단계적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얘기하는 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식 살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케이 단계적으로 가는데 북한이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여야 그다음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모호한 합의를 맺어놓고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거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 나한테 했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어떻게 되냐면은요. 정상 간 합의고 후속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반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반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걸 그러니까 합의는 모호하게 해놨지만 나는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할 걸로 믿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신뢰성, 이 얘기는 믿는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이제 나 보여줄 거 보여줬으니까 합의한 대로 빨리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미는 김정은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나도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 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뭐 서로가 적대관계 해소한다는 건 그 말로도 얼마든 하니까 협상가로서 그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아마 차도현 위원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미국 정상회담에서 지금 하루가 지나도 결정적 장면을 저희가 본다면 여전히 그 같은 메시지와 함께 어떻게 보여지는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극진하게 배려 그리고 대우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주려고요. 아마 악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안내하는 제스처도 그랬고 김정은에게 동영상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준비를 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장면이었지만 처음 만나서 이제 둘이 면담장, 이게 사전 15분 모두 면담을 하는 갈 때도 잠깐 스치는 장면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살짝 지나갈 뻔했어요. 근데 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내를 해가지고 이끌었죠. 마치 그 카펠라 호텔을 이미 다 알고 와봤던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다 그 협상장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주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갖춰진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자기가 차려놓은 상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어제 내가 이런 센토사 선언 같은 합의문까지 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 트윗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띄워준 것도 보면 어쩌면 미국 조야에 또 하고 싶었던 말을 간접적으로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 그동안 한참 이렇게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못했는데 나는 오늘 만나서 이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얘기 잘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만 핵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핵 문제가 구조적으로 한 번에 뭐 일괄 타결, 일괄 이행이 불가능한 문제이고 어쨌든 단계를 나누어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협상장에 계속 파트너인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앉히고 계속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속 어제 준비된 자기의 자리에 앉도록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파티장에 계속 초청할 수 있도록 어제 최고의 극진한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화면 뭐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쑥쑥 지나갔습니다만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요,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번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할 때 보면은요, 저기서요, 이게 슬쩍 자신 쪽으로 오는데 김정은 위원장도요, 나중에 자신 쪽으로 또 다시 밀려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서로 기선제압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팽팽하게 동등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게 영상 속에서도 2%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렇죠. 작신 한번 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등쪽으로도요. 등을 두들겨주고요. 그러니까 팔을 두르면요. 곧이어서 같이 팔을 두르고요. 그렇죠. 기차적으로 거의 미러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무대에 처음 데뷔를 하는 저 장소에서요. 제스처 하나에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저 악수 장면 왠지 부드럽게 시작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저 순간 하나에도 진땀 흐르는 그런 기싸움이 연상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만의 의전 전용 차량을 보여주면서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좀 놀라는 것 같은데 웃는 듯 하다가 A하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저항선이었을까요? 아마 저 뭐 이제 만나서 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차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고 열고 한번 타보시겠습니까라는 얘기도 좀 조크처럼 왔겠죠.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간단하진 않죠.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차량에 탄다는 거는 이제 아주 네.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미 관계가 지금 적대 관계, 적성 국가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성 국가의 차량에 탄다고 하는 건 자기 안전을 다 맡기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 문제를 저렇게 쉽게 그 잠깐이라도 뭐 이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뭐 2, 3초라도 몸을 실 수는 없는 문제였을 거고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웃으면서 돌아선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내심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안전 보장이죠. 미국이 그렇죠. 정확하게 용어를 쓴다면은 안전 보장 해주겠다. 내가 이런 큰 차도 있고 큰 무기 있는데 내가 너한테는 공격을 안 할게. 우리 친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심 좀 마음에 가지고 좀 뭐 유머러스하게 네. 농담 섞인 어떤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났다가 물론 전에 전화도 몇 번 네네.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갑자기 친한 이 일명 베스트 프렌드처럼 네. 서로의 인상 같이 연출한 여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차도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 차가 개혁 개방을 하면 느낄 수 있는 안락함, 이 차량을 예. 보여주면서요. 예. 그런데 어저께 기자 회견을 하기 직전에 모든 내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동영상이 공개가 그렇죠. 됐는데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 측, 미국 측에서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한번 저희가 역사는 진화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뭐 변화를 위해 소명하는 시간이 있다. 얼굴은 한국분인데 이 말은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이 만든 듯한 그렇지만 상당히 강도 높게 긴장감 있게 제작된 동영상이었어요. 예. 이것도 개혁개방의 청사진. 영상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판단하라는 트럼프식 협상법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으르면서 등치고 배 만진 거예요. 사실은 메시지상으로. 네. 지금 저거 조금 생경한 용어가 사용된 거는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영이 안 됐었는데 네. 몇 년 전에 그 소니 픽처에서 만든 이 영화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굉장히 불쾌할 영화인데 네네. 김정은 그 영화 위원장 보면 혼자였죠. 네.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저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회적으로 네. 이 비핵화를 하면서 드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려고 한 건데 네. 사실은 뭐 퀄러티 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들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여겨들 것입니다. 기대할 것입니다. 희망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조국의 개변을 선택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성원이 될까요? 하나의 순간, 하나의 선택,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미래는 아직... 네, 차도 의원님. 저것도 더더욱 생경하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네. 그래도 꽤 신경 쓴 게 네. 저기 사용되는 이 용어가 왜 그렇게 생경한지 아세요? 네, 뭐 저거 소수의 우리한테 사람 생경하지만 차이. 북한에 쓰는 용어예요. 아, 그래요? 북한식 용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렇습니까? 예. 북한식 용어 개변, 뭐 네. 성원 그런 단어들이 좀 아, 생소하죠. 소명.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만든 거군요. 네, 우리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뭐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겠지만 저거 화질이라든가 구성 자체도 네. 딱 북한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촌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왠지 좀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친숙한. 예, 익숙한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부장에게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줬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개혁개방할 때의
볼 수 있는 그런 USB를 전달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걸 보여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좀 치밀한데요? 네, 다 치밀하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공들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죠. 네. 우리 이렇게 핵폐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으르고 달래고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럼 저거를 아이패드로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땡사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첫 장면 보면 조금 약간 기분이 상했거나 좀 뭐랄까요? 초장에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되돌려서 이게 전쟁을 하고 네. 이제 파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많은 압박감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어엿한 정상국가의 리더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속에서 계속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 싱가포르 측에서도 성조기나 인공기를 6개씩 똑같이 배치를 했고 숫자 하나라도 이거는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취재기자, 수행원수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키가 좀 작은 듯 하는데 어제 볼 때는 그렇게 키가 차이가 난 듯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비밀이 있는 겁니까? 예, 저 사진을 보니까 네. 이 키높이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과하게 키가 높아졌죠. 근데 저게 아마 키높이 저희 김정은 위원장 구두였나요? 저게 키높이 구두로 좁힐 수 있는 신장 차이의 한계일 거예요. 저 이상 되면 부츠 신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키높이 구두를 신었을지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구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첫 번째 장면에서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이 리더로서의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할 때 네. 그때 눈높이를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악수를 할 때 뭐 눈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올려다보거나 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냥 자기 눈높이에서 앞에 있는 이제 턱 정도 되는 그 정도 선을 바라보는데 네. 저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나온 게 아니라 저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왔을 때도 네. 똑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무 영혼이 없는 듯이 앞에 있는 사람 눈 쳐다보지 않고 그냥 네. 자기 얘기를 그냥 쭉 환영의 인사를 하거든요. 그냥 턱 높이 정도를 바라보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눈 마주치기 위해서 약간 밑으로 좀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들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눈높이, 뭐 본인의 이제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다만 저 눈높이가요. 네. 북중 정상회담 때는 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후보 인사를 눈높이를 했죠. 시진핑 주석에 맞췄었어요. 네. 또.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대표단의 숫자나 국기의 숫자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네.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게 원래 정상 간에는 네. 이 실질적으로 이 대표적인 프로토콜 의전의 당연한 거군요. 예의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 대우를 잘 받았다라는 것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저게 가면 갈수록 북한한테는 일종의 미끼가 될 수가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요.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아마 특히 이번에 이 정상회담이 이제 벌어졌던 싱가포르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한테는 네. 북한한테 가지고 있는 은근한 동정심이 있었어요. 이게 세계 초강대국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북한한테. 너무 쥐어박는 거 아니냐. 근데 정상 간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요. 이 국제 무대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는 만약에 저기서 북한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당연히 자기가 들었다는 것처럼 조기에 비핵화 조치에 하기로 했다라고 이게 반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는 상황이 다시 국면이 냉각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미국이 너무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결국 저렇게 대접을 잘 받고도 네.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이유가 있구나. 네. 그동안 이제 북한이 주로 어필해온 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였거든요. 이제는 거꾸로 지금 그게 미국이 주장하게 생긴 거예요. 네. 저희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국제적으로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어깨를 맞추던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군요.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노림박이도 한 게 그동안은 결과적으로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약속을 뒤집는데 별로 그 가책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자, 국제 여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떠들썩한 미디어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네.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 안 지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럼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이제는 이런 논리가 더 이상 먹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 언론이 보기에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앞에서 자기 충격적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기 싫어서라도 트럼프 네. 대통령이 패배라 하는 말이 나오겠지만 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그렇게 졌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네,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정상 간의 합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전과는 북핵 문제를 풀어오던 그 패러다임, 그 바텀업 방식의 패러다임을 쉽게 뒤집고 이게 그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네. 정상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도로 이제 바뀐 것이죠. 이제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 더 무게감이 실리는 구도로 네. 북핵 문제 해결 방향의 패러다임이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 판이 바뀐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구도를 보면요. 네. 지금까지의 판, 모라토리엄까지의 판은요. 네. 북한이 뭘 하지만 않으면 되는 판이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얘기한 합의에 특히 그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는 건요. 네. 앞으로 해야 될 거리들이 1, 2, 3, 4, 5, 6, 7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북한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뭘 하지만 않으면서 미국한테 네. 뭐를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는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시각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괌과 하와이 미군 기지를 거쳐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감흥을 내가 이기질 못하는 것 같다. 에어포스원에서 계속 자축글을 남기던데 말이죠. 역시 말씀하신 그 연장선일까요? 정대진 연구원님. 세계가 핵 재앙에서 물러났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연일 이야기하던데요. 예, 계속 이제 자기의 성과를 이제 가시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 저는 생각했던 게 트럼프 네. 대통령이 참 많이 아쉬워하고 있겠다. 미국 동부 시간 새벽 4시라서 생중계를 유권자들이 못 볼 텐데 네. 예, 참 아쉬워하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SNS를 통해서 네. 계속 유권자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과를. 네. 더군다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고 미국의 전문가들 조야는 모두 다 지금 계속 이제 성토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직접 유권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저런 자화자찬식의 SNS를 계속 날리고 직접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 표현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방선거일이긴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잠시 뒤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 만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두 정상 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합의문이 이게 너무 밍밍하고 싱거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분은 아니다. 이게 단단히 북한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보조를 맞춰가는 일이고 네. 그 보조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안전장치를 지금 걸어놓은 것이요. 자, 대북 제재 문제는 네. 일단 그 당분간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라 해제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후속 회담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 보상 일종의 보상이라든가 당근을 얘기했지만 네. 그 전제가 북한이 굉장히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화할 거고 선행 조치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종전선언 같은 것도 아껴놓은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측에서는 이제는 제재 해제도 되지 않나라는 좀 것도 풀어주세요. 있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회담 전부터 12일 날 종전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걸 앞에 투입하고 싶어하는 지금 네. 일부 여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각 그 조치들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네. 북한의 어떤 조치에 상해서 이거를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한미 간의 밀접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일단 의견 교환이 지켜지면 네. 우리도 국내적으로라든가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협력을 해줘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한중관계 차원에서 우리도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남북한 간에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재가 빨리 풀리는 게 좋지만 지금 정도의 그 북한 조치로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것 같다. 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빨리 제재가 풀릴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한번 계속 촉구를 해나가자든지 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과거에 지금 얘기하던 관행들. 이제 미국이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재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종전선언 빨리 안 하지?
이런 접근으로부터는 조금은 네. 이제부터는 여유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보다 확실하게 북한이 행동을 하고 실행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해서요. 과연 우리하고 얘기가 된 걸까? 많은 분들이 좀 갸웃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을 또 백악관으로 초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핵화 내가 봤는데 육감적으로 이거 김정은이 할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겠죠. 김정은이 네.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라는 그런 통화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지금 좀 몇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부담스러운 카드를 지금 받게 된 건 사실이죠. 네. 주한미군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고 당장 또 연합훈련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했는데 그 워게임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단어를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군에서는 한미 연합 연습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 기동 훈련하는 것은 필드 그 엑서사이즈 하는 것은 또 훈련이라고 하는 다른 말을 또 써요. 워게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이 사실 또 더 많이 네.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제 기동 네. 훈련, 실제 야외 훈련이 되는 그 연합 연습이 아니라 야외 훈련, 기동 훈련이 있는 그 실제 전력 자산들이 전개를 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데 그거들을 어떻게 균형 맞춰가면서 할 것인지 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일행이 탄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는 말이죠. 네. 지금 한 대는 베이징에 가 있고 또 한 대는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네네. 다시 베이징으로 왔습니다만 도대체 지금 중국에 내렸다는 분은 누구일까요? 지금 세계 회담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정상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닐 거예요. 김정은 아, 위원장은 베이징에 남은 평양에서 일단 사람은요? 내렸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일단 두 번 이 베이징으로 중국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도 모양상 미국하고 대등하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번 베이징을 찾아가서 뭘 설명하는 모양새는 보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급하면 시진핑 주석이 한번 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중요하냐면요. 그러나 네. 이제 중국에 또 이번에 항공기를 대여해준 호의에는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 베이징에 평양에 내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 순환공항에 들렸다가 나머지는 네. 이제 거기서 현지에 북한에 내릴 관리들은 다 내리고 다시 이제 요원들은 하나는 돌아간 거고요. 네네. 그럼 하나는 왜 거기도 북한 인원들이 타고 있을 텐데 베이징으로 갔느냐? 이거는 일단 이 중국으로부터 일부 이제 임대하거나 대여한 장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걸 돌려주는 것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은 안 하더라도 공유를 하는 거죠, 정보를. 네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어차피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도 들어간다고 그리고 하니까. 아마 지금 파악을 해보면 네. 저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북한 요원들도 싱가포르로 들어갔는데 저게 다 평양에서 간 요원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항공기 인수 관련 요원들도 거기 이제 중국에서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이제 사출이 됐을 네.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하고의 언어적인 특성상 아마 지금 이 중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나 현지 파견 요원들도 상당히 갔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 그렇기 사람들이 또 때문에 비행기 그들의 있을 수도 귀한 있다. 용으로 활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차 대표님, 현송월 씨는 왜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만약에 네. 지금 나온 의제 이외의 조치 중에 네. 이제 이 관제 정상화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요 결국은 당장 수교 얘기 안 나오게 되면은 수교 중간에 나오는 게 연락사무소 그보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네. 연락사무소 초보적인 단계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서로 문화 공연이나 이런 예술 공연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주무부처를 맡고 있는 현성월이 가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런데 확대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급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동선상 포착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전혀 안 보여서 말이죠. 잠깐 나갔다가 일단의 대표단들이 쇼핑백과 함께 다시 들어간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네네. 어떤 건지는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의제가 확대될 때에 대비해서 일단은 그런 의제를 위해서 갔던 걸로 생각이 되지 뭐 특별한 특수 그러니까요. 임무를 띠고 네. 저기 가서 뭐 몰래 활동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연성월 단장이 말이죠. 선전성동부 부부장이라고 하는 설이 있죠. 그래서 김여정 네. 부부장 지원 업무도 아마 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쇼핑하러 가지는 않았겠죠, 뭐. 아니었겠죠. 네, 아니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차두현 위원님 그리고 정대진 특별연구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